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남의 주요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21대 대선에서 나타난 경남의 민심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토론 경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39.4%. 역대 대선과 비교해 득표율은 높았지만 40% 벽을 깨지 못하며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지방선거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것 같다. 7개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되게 볼 때 16대 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김해하고 거제 정도 제가 눈여겨.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과 5개 초광역권 3개의 특별자치도 육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멈춰선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강력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는 자치권, 재정권, 행정권들을 이양을 시켜줘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선제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되면서 입법 독주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는 문제는 그거를 적정한 시점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지 대통령 선거 이슈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전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첫 메시지에서 국민 통합이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스스로 정치적인 패배, 정치적인 패자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걸 승복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갈등을 유발할 쟁점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마련한 국립산청호국원을 권경환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안장하고 또 그분들의 위훈과 충의를 기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는 모습인데 호국 영령들의 염원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주로 6.25 전쟁 참전, 월남 전쟁 참전, 그다음에 군인으로서 10년 이상 제대 군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안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가 또 그 6.25를 겪은 그 세대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떠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5명 중 4명은 65살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에 6.25 전쟁에 참전한 94살 김태수 할아버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한 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내마저 2년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연장 자격도 많이 나고 고엽제밖에 맞았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걸렸기 때문에 6.25 전쟁 참전 용사인 92살 우상수 할아버지 역시 홀몸 가구입니다.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말똥 뭐 하고 그저 가끔 그저 여기 청소해 주는. 현재 홀로 사는 국가 유공자는 15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80% 이상이 65살 이상 고령자입니다.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홀몸 유공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지난 2월에야 발의됐습니다. 70대 이상인데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0살을 넘어선 가운데 유공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맞춤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최근 연고지 이전이란 강수를 꺼내든 NC 다이노스가 창원시에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요구안에는 주차장 추가 같은 비교적 손쉬운 사안도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항목들도 포함돼 있어 창원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관중수가 최하위권에 맴도는 NC 다이노스. 지금의 비상경영 체제 원인이 지역적 한계 때문이라는 게 NC 측 주장입니다. NC가 창원시에 제시한 21개 요구사항 가운데 절반이 관중 동원과 같은 운영을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상담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창원시에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안 지켜지면 저희가 여기서 프로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에서 대표적으로 경기당 700장씩 연간 10억 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와 13억 원 상당의 광고 매입 요구입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물론 NC파크 인근 버스 노선 신설, 700면 이상 주차장 확충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추후 통첩을 받은 창원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 14년 지역에 뿌리 내린 연구팀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NC 요구안 중 상당수가 창원시 결단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신설과 KTX 시간 연장, 2군 전용 경기장 확보, NC파크 관중석 증설 등이 핵심 난제입니다. 대부분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의 지원과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LG 세이커스 등 지역 타 프로구단과의 형평성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많은 예산과 지역적인 동의나 또는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를 비롯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NC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NC협력 전담팀을 꾸린 창원시는 21개 요구 항목별 실행 가능성과 소요 예산을 검토한 뒤 NC 측과의 협의를 조속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크게 오른 기온에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일부 내륙은 31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연휴 기간 28도 안팎의 낮 기온에 예년보다 덥겠고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2도, 거제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창녕과 밀양이 31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산청이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하동이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경남은 예년보다 덥겠고 아침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천시가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온열 질환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다음 달까지 자동 그늘막을 5곳에 추가 설치해 총 53곳의 건널목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재난도우미 1,200여 명과 인공지능 스피커 30대를 활용해 폭염 예방 활동도 펼칩니다. 어제 30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 대동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김해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이 갯장어 제철을 맞아 오는 14일 삼산면 포교마을에서 2회 하모하모 축제를 엽니다. 이번 축제에선 갯장어 시식과 특산물 판매, 공연과 체험 행사 등이 선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남해와 부산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거제와 고성 자란만 일대에서 헥타르당 최대 82만 개체의 보름달 물해파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해파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어업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창녕의 한 축사에서 지붕 채광창 덮개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는 8월 말까지 축사 1,900여 곳의 안전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자치단체와 함께 축사 밀집 지역을 찾아 지붕 작업 때 작업용 발판과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사천시가 올해 14억 원을 들여 방범용 CCTV 113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번 추가 설치를 포함하면 사천 전역에 CCTV 2,900여 대가 운영되고 사천시는 실시간 방범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5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경상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계약이 16년 만에 이뤄진 대형 원전 수출이라는 점에서 경남의 원전 제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